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하다만 왓칭 이 책을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5만 생각이 아니라 50,000,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토대학의 연구에서도 이런 게 있었대요. 20대에 고민했던 생각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만 가치가 있었고 나머지 95%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라고. 어떠세요? 더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고민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이것과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 했던 고민을 생각해보면 5%도 안 되는 것 같아. 쓸모 있는 게. 5%면 높은데? 없는데? 0인데? 생각을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들과 잘못된 생각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그냥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보면 있으나 마나 생각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걸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사고가 맘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 쓸모있는 5%를 차라리 6%, 7%로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오늘의 전달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지성으로 사고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는데요. 이 잉어는 특이하게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 풀어주면 25c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5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르게 하지 않았는데도 큰 물에 풀어준 것만으로도 5배나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멀리 바라보며 자라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물고기의 크기가 20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수명도 엄청나게 부쩍부쩍 늘었대요. 그리고 강물에다가 아까는 어항 그리고 연못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물에 방류를 하면 1m 안팎까지 자란대. 심하죠?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금붕어도 연못에 넣어놓으면 작은 금붕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아는 이만한 거? 손가락 2개 마디만한 그 금붕어도 연못에 넣어두면 40cm가 넘게 자란대요. 그래서 네덜란드 남자가 기른 금붕어가 47.4cm로 기네스북 기록이래요. 그게 47.4. 걔도 강물에다가 방류하면 1m도 넘게 자란대요. 그리고 수명도 늘어나고. 영국의 금붕어는 또 43년 살아가지고 그 장수한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네, 그래서 사람도 그런데 방 안에 갇혀 지내면 지능이 떨어지고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저는 이런 자연에 대한 힐링 효과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도시에만 갇혀 살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조금 접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전혀 자연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선입견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정말 많은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자연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우주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은 심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이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 공원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산책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대요. 아예. 그리고 뭐 루소, 에머슨, 키르케고르 역사상에 남아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도 언제나 노트를 챙겨 다니면서 걸으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다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거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책하면 또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 또한 나의 인생 또한 주체가 나의 기존 생각, 내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사고하고 우주의 힘으로 사고하는 게 훨씬 더 네, 높은 지능 지수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뉴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밤사이 우주에서 떨어진 생각들을 반추하곤 했다. 그럴 땐 식사하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들이 전부다. 그거를 찢고 까불러 굴러내는 생각들이 곧짝이다. 그런데도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 속에 틀어박혀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뭐 내가 이때까지 내 머릿속에 지능들로 살아와서 만족해? 이걸로 오케이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더 원하실 거 아니에요? 더 원하고 더 나아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진짜 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처럼 가지고 싶다, 내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자,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문제들, 왜 남의 엄청 큰 병보다 나의 감기가 더 나에게는 크게 와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정신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독특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걸로 느껴지겠지만 사실 우주에는 그거에 대한 모든 답이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주에서 이제 잉태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점도 우주에 있어요. 있는데 나한테 지금 답이 오지 않은 것 뿐이지 있어요. 모든 무한한 문제에 대한 무한한 해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없다면, 내 정신이 없다면 어디에? 우주에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답들이.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 물리학자 에버렛 3세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 각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주만이 유일한 현실이며 다른 우주는 허구라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런 거요. 다중우주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뭐 그게 증명되거나 확실한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주에는 많은 뭐 라디오 주파수처럼 정말 많은 가능성이 무한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라디오 그 주파수를 맞추듯 아니면 TV 채널을 돌리듯이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그 사실로는 제 마음의 그 세계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매트리스 1편인가요? 1편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네오가 신이라 그래야 되나? 오라클이라 그래야 되나? 신이었던 것 같아. 그 흑인 아저씨, 하얀색 옷을 입은 흑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네오 뒤편에 테레비 화면이 엄청나게 많이 무한대로 테레비가 펼쳐지는데 그 테레비들에는 각 네오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욕하고 저 TV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 TV에서는 뭐 한숨 쉬고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이 이렇게 다 펼쳐지는 게 테레비가 그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영화 화면에서 네, 저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영상을 찍었다. 오늘 내가 영상을 안 찍었다. 아니면 내가 손을 이렇게 구부렸다. 아니면 그냥 손을 이러고 있었다. 아니면 손을 아예 표현을 안 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것처럼 진짜 무한한 방식으로 그렇게 다양한 수의 우주의 수가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무한대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거고 무한대로 팽창해 나가고 있잖아요. 빅뱅 이후로. 그거는 그 무한한 점점 퍼져나가는 하나에서 맨 처음엔 하나였지만 그것에서 무한대로 경우의 수가 퍼져나가는 다중우주로 인해서 그렇게 무한대로 엄청 무지막지하게 팽창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론은 돌아가서 자,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제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른 우주에 저는 그 해답을 찾았을 테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룰루랄라 이제 걸어 다니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냥 걔가 아닌 것 뿐이죠. 그냥 그래서 해결하지 못해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해결하지 못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다 그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걔는 즐기고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주의 입장에서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내 머릿속에 지금 알아온 경험들과 거기에서 내린 판단들과 나의 이만한 조그만 그 지성, 경험, 정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죠. 이만하게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내 문제가 그보다 컸을 때는 이게 너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주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 모든 가능성에 대한 해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뇌를 활짝 열어젖히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이다. UCLA 연구진이 천체들의 두뇌를 촬영해보니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애써 생각할 때마다 두뇌 에너지가 급증했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지능도 닫혀버린다. 지능은 시야를 넓혀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높아지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다.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고 우주를 바라보면 지능이 더욱 높아집니다. 잉어가, 붕어가 작은 물에서 자랄 때보다 5배, 20배도 더 물리적인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능도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기만 했을 때, 열어놓기만 하면 돼요. 모든 판단들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우주의 지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은 자라면서 보통 주변 사람들이 한 말에 의해서 어렸을 때는 많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내면의 그런 성향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누가 말했던 좋은 나에 대한 좋은 평가, 나쁜 평가, 그런 걸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향, 나의 정체성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초기의 기억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엄청나게 성공한 그 질리언 린이라는 그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완전 문제였대요. 가만히 못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전혀 정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애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엄마가 병원에 이렇게 데려갔는데, 정말 운이 좋게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아니 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영원히? 얘는 그냥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용학교에 가고 이제 본인 맞는 대로 간 거죠. 그래서 정말 승승장구를 무용가로 성공을 해서 오페라의 유령 안무도 이분이 쓴 거래요. 캣츠, 그것도 그분이 안무를 썼고, 젊었을 때는 안무가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춤추는 댄서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무가로 진출을 한 건데, 여기서도 성공하고 저기서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경력에서. 근데 그분이 만일 그 의사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도 이제 얘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계속해서 그런 평가밖에 내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문제야 라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네. 정말 끔찍하죠. 그 문제야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사람이 살았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본인의 씨앗을 꽃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요,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정말 이렇게 럭키한 케이스만 있을까요? 이렇게 운 좋은 케이스만 있을까요? 이건 사실 드문 케이스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착각의 감옥에 갇혀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을까? 그게 여러분은 아닌가요? 와, 정말 다행이다. 그 여자애가 그렇게 좋은 길을 걸을 수 있어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나도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었는데 못 됐던 걸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지금쯤은 거뒀을 씨앗을 어렸을 땐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자신의 그런 장기를 발견당하느냐 안 당했느냐, 그것의 차이인데,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난 평범해, 나는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데 라는 그런 인식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서 지금 이 삶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삶이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든 평행 우주에 내가
모든 우주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겠죠. 지금 굉장히 다르게 살고 있는 인물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틀 안에서 사고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인데 내가 그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모르는 게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제3자의 시각에서 이런 인생 경로가 있었고 이런 다른 길들이 있었는데 난 지금 여기다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의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억들과 그 경우의 수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재능은 사장되었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멋진 사람인데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착각인지 인식의 감옥인지 지금도 모르는 그 올가미 같은 것들을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성이 아닌 우주의 힘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프레임을 씌운 그 오해들과 인식의 감옥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내가 필터링해서 내 생각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굉장히 편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여 볼까요? 모든 지성을 받아들여 봐요, 우리. 내 IQ 지수가 아니라 내 경험 지수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주의 경이로운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그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건 내 판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학적인 거죠. 단지 이론적인 거예요. 단지 어떠한 진리일 뿐이에요. 모든 문제들의 수만큼 그 해결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그 이론적인 수학적인 공식에 믿음을 걸어보는 것 뿐이죠. 그러고 내 생각을 놓는다. 나의 지성이 아니라 우주의 지성으로 사고한다. 네, 할 수 있는 건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할 수 없는 걸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걸 찾는 데서 기쁨을 얻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뒤에도 쭉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달라서 주제가 달라서 오늘 이 영상은 내 지성이 아닌 우주의 지성으로 사고하라.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책을 또 하게 될까? 그 뒤에 내용이 있긴 한데 좀 뒤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것저것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 인상적인 거 하나 얘기할까? 아인슈타인은 일찌감치 우리는 시각적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물리학자인 틸러 박사는 인간의 99.999999%는 빈 공간이라고 말한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라 그래야 되나 미립자라 그래야 되나 그 용어를 잘 몰라. 그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 입자가 있다? 근데 그 핵이 엄청 조그맣게 0.000 뭐 1% 핵이 있고 그것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막 사이는 완전 빈 공간이래요. 그래서 이제 99.999%는 빈 공간, 인간의 99%는 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0.0001%만 육신 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9%는 육신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고. 사실 우리가
우주의 지성을 받아들인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의 영혼의 대부분이 우주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나의 일부의 나의 대부분의 힘을 빌려서 내가 사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예, 사실 우주의 지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더 큰 부분으로, 더 위대한, 더 진실된,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사고하고 지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뛰어난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시각과 그 영혼의 지성으로 사고한다라고 해서 그 와칭, 관찰자 입장에서 나의 정신 활동을 바라보는 그 와칭이었습니다. 이 책.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